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창군의 소식을 발빠르게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주간 평창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저와 함께 평창 속으로 빠져보시죠. 첫 번째 시간은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는 알림정보통 시간입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알고도 당하기 십상인데요. 오늘 보이스피싱 수법과 예방 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사회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보이스피싱. 평창군에서도 작년 한 해 17건, 피해액이 무려 4억 원에 달하고 올해도 벌써 5건 9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점점 더 진화하는 수법부터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창경찰서 통합수사팀장 이상호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자녀를 납치했다든지 자녀가 다쳤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은 잘 안 속다 보니까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보통 금융기관, 은행이나 금고 이런 곳을 사칭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어느 검찰청, 검사를 실제 사칭하기도 하고 경찰관을 사칭하기도 해서 그렇게 금융기관,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추세로 많이 바뀌었고요. 이런 범죄 과정에 실제로 그런 기관 전화번호를 사용해서 전화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많이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창에서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사기를 당하신 분이 있나요? 예, 최근에 좀 독특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할아버지 한 분이 연락을 받으신 거죠. 해외에서 택배가 온다. 근데 그분께서 전화를 하신 거죠. 하셔서 나는 해외 택배 올 게 없다.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거기서도 금융감독원 이렇게 사칭하면서 할아버님 지금 사칭돼서 뭐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할아버지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할아버지가 어떻게 확인을 하냐라고 하시니까 지금 본인 계좌에 돈이 있는데 그 돈이 자체를 검증을 해야 된다. 이 돈이 할아버지의 진짜 돈이 맞는지 아닌지 범죄에 연루된 돈이 아닌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일단 그 돈을 다 인출을 하셔가지고 그 할아버지 집 앞에 담벼락 밑에다가 놓으라고 한 거죠. 할아버지께서 진짜로 그 돈을 뽑으셔서 검정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담벼락 아래에 놨어요. 그리고 그거를 수거책이 가지고 가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피해금이 2천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다들 속아서 오시는 게 이 범인들이 굉장히 치밀해요. 치밀하게 처음에는 보통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금융기관의 이름을 걸고 문자를 살짝 보내서 이게 반응이 오면 그때부터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서서히 이 피해자들을 잠식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이 계속 뭔가를 요구하고 시키고 그다음에 어플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플을 깔게 하고 그럼 어플이 깔리는 순간 이 피해자가 어디에 전화를 해도 그 사람들이 다 받는 거고 그 사람들이 전화를 하는 거는 경찰청, 검찰청 아니면 은행 이런 전화번호로 오다 보니까 완전히 이분들이 속아 있어요. 전화가 오는데 은행 전화번호, 그렇죠. 112 경찰서 그렇죠. 전화번호도 올 수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속아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계좌 거래가 정지가 된다, 신용불량이 된다, 범죄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그런데 겁이 나셔가지고 완전히 넘어가서 그 사람들 말만 믿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한마디로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들의 말에 따르게 된다. 예, 맞습니다. 현금을 꼽는 순간에 이게 혹시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라고 경고문이 뜨는데 이분들이 안 봐요. 안 보시고 인출하시고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가스라이팅 된 상태에서 아니라고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큰 피해를 당하시는데 사실 그 과정에 한 번만 조금 신경 쓰시면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으신 거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심되시면 일단 전화는 끊으시고 휴대전화에 절대 무엇도 설치하지 마시고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에 가셔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방심하면 나도 보이스피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의심하고 확인하고 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평창군의 소식을 전하는 해피 700 뉴스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22일 2023년 2분기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약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란 군민과의 약속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매니페스토 운동의 일환으로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는 보고회입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1분기 공약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담당 사업부서에서 제시한 개선 보완책에 대해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군은 국민들과의 소통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다며 공약사업 보고회를 통해 이번 분기 추진 상황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문제점 개선하는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5월부터는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이 되는데요. 쌀 전업농 평창군 연합회는 친환경 쌀 재배를 위한 모내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군은 학교급식용 친환경 쌀 생산 납품을 위해 무농약 인증단지를 조성하고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 농자재 등을 지원 중인데요. 이날 모내기 행사에서는 쌀 전업농 평창군 회원, 군 농업기술센터 직원 등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모내기를 진행했습니다. 쌀 전업농 평창군 연합회는 건강한 쌀 생산을 통해 관내 학생들에게 급식용 쌀을 공급하게 되어 뿌듯하다며 앞으로 더 좋은 고품질의 친환경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관령면 변형회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다자녀 가정에 햇빛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나눔 활동은 가정의 달을 맞아 농촌 지역이 겪는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저출산의 사회 현상 속에서도 다자녀를 이루고 있는 가정을 지원하고자 실시됐습니다. 대관령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쌀, 라면, 계란 등 10만 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행복 꾸러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하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웃으면서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관령면 변형회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사회 공동육아 분위기를 고취하고 인구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역 사회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군에서는 평창의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청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문제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각 분야의 대표로 선정된 17명의 청년들과 함께 평창군 청년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한 결과는 관련 부서에 공유하여 분야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 네트워크도 단계적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지난 25일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작가 가산 이효석 선생의 81주기 추모식이 진행됐습니다. 이효석 선생의 부부유택을 봉평으로 이전한 후 거행되는 추모식으로 이효석 선생의 유족 대표를 비롯하여 각 기관, 사회단체장 및 추모객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봉평면 효석 달빛 언덕 내에서는 봉평 지역 학생들이 각각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작품을 번역하여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효석 문학선양회는 가산 이효석 선생의 추모식이 이효석 선생의 문학 정신을 기리고 후세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교생이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는 마을이 있다고요? 바로 개촌 클래식 마을입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개촌 클래식 축제가 열렸는데요. 일상을 벗어나 다채로운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축제 현장을 임혜준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올해로 9회를 맞은 개촌 클래식 축제. 궂은 날씨에도 많은 관람객들이 모였습니다. 올해는 작년이나 다른 점이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공연 관람은 즐겁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개촌하면 클래식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한데요. 왜 그럴까요? 뭐 개촌하면 클래식 축제가 유명하니까 그게 큰 거죠. 뭐. 해마다 이렇게
그 클래식축제가 열리게 돼갖고 진짜 큰 자부심을 가지고 그 아주 개촌의 진짜 자랑거리입니다. 아주 너무 행복합니다. 아주 개촌마을 최고야. 이런 클래식 축제를 그냥 넘어가긴 아쉽겠죠? 그래서 수상한 마을이라는 예술협회를 통해 축제의 기록을 담고 있는 마을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좀 알려질 수도 있고 이 마을을 사라지지 않게 살려내고 싶은 마음에서 동화를 썼습니다. 아, 축제를 위해 열심히 리허설을 하고 있네요. 연습 공연임에도 많은 관람객들이 공연장을 찾았는데요. 개촌 클래식 축제의 오케스트라 단원은 특별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그래도 아이들 방과 후에 또 클래식 하느라 뭐 바이올린이나 뭐 이런 거 연주도 가르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괜찮고. 열심히 연습한 만큼 공연이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함께 감상해 볼까요? 친구 언니 보면 떠오르는 노래 하나 있어요? 네. 그럼 그거 하나 연주해 주세요. 시작. 짧게 해주세요. 네네네. 이거 무슨 노래예요? 언니는 예쁜 나비를 닮아서 나비야를 한번 불러봤어요. 아, 너무 잘했어요. 고마워요. 오랜만에 이런 것도 해가지고 즐겁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하기 조금 부끄럽기도 해가지고요. 평창 개촌 클래식 마을 찾는 이유도 다양한데요. 지인 선생님께서 여기 원래 축제가 있는지 아시고 숙소 예약해 주셔서 어제 왔어요. 클래식 축제를 보러 외갓집에 갔어요. 재밌고 먹을 것도 많고 체험도 많이 해서 너무너무 좋아요. 오신 거예요? 일단 여자친구요. 네. 일단 여자친구 네. 뭐예요? 같이 어쨌든 여행 올 수 있는 기회 만드는 게 또 흔치 않은데 이렇게 또 이런 거 핑계로 또 여행을 오게 돼서 좋습니다. 네. 공연 시간 임박. 학생들의 각오 한마디 들어볼게요.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보자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시절이 좋았구나, 그때만의 재미였구나 하고 느껴서 후배들은 좀 더 지금을 소중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졸업생 분들도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 도와줄 겸 이제 같이 만나면서 또 자주 얼굴도 보고 이런 좋은 시간 또 좋은 의미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돼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살짝 떨리기도 하면서 살짝 신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떨지 않고 꼭 잘하겠습니다. 우리 떨지 말고 잘해보자 얘들아. 화이팅! 많이 떨리긴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제 중학교 3학년의 마지막 무대인데 오늘 멋지게 끝내고 싶습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도 클래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행복했던 개촌 클래식 축제. 화음도 잘 맞고 아름다운 무대였습니다.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악기 뭐 리코더 해봤자 리코더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저런 작은 아이들 손에서 저 클래식 웅장 악기를 다룬다고 하니까 되게 대단하고 좀 신기하고 네, 자랑스럽습니다. 네. 꿈을 꾼 것처럼 아름다운 시간을 보낸 하루. 클래식을 품은 평창 개촌마을 앞으로도 쭉 응원할게요. 짧았던 따뜻한 봄이 끝나고 어느덧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나 무더위가 더 빨리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6월 더위에 건강관리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평창 군정방송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